여러분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강의입니다. 오늘은 번외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이 번외편 1편입니다. 번외편은 총 3개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하고 별개로 번외로 여러분한테 많이 받았던 질문이나 드리고 싶은 좋은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번외로 준비를 했는데요. 번외 1편은 정보보호 관련 군 입대에 관련된 얘기고요. 번외 2편은 정보보호 자격증 취득 관련한 얘기, 3편은 정보보호 로드맵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번외 총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 번외 1편이고요. 정보보호 관련 군 입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군 입대 얘기여가지고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남자분들한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성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군대 입대를 하고 싶은데, 알고 있는 전공은 정보보호밖에 없는데, 이거랑 관련돼서 군 입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꼭 병사 아니라 간부 얘기도 있고 하니까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군인 관련된 드라마 되게 인기가 많죠? 태양의 후예 맞나요? 태양의 후예?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기 되게 많죠? 그 송중기하고 송혜교 나오는 그 드라마. 그래서 관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번외 1편은 정보보호 관련 군 입대 얘기인데 그중에 병사 부분 얘기랑 간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병사 부분은 정보보호 기술병, 아니면 사이버 수사병, 소프트웨어 관리병 이렇게 병사로 갈 수 있는 분야가 3개의 병과가 있고요. 간부 쪽에서는 정보보호 장교나 정보보호 부사관, 그리고 정보보호 군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를 잘 구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보보호 장교는 소위로 임관을 해요. 그래서 소위부터가 장교죠. 그래서 소위, 중위, 대위 그 위로 쭉쭉쭉 있고요. 정보보호 부사관은 말 그대로 부사관입니다. 그래서 소위부터가 아니라 하사, 중사, 상사 그렇게 있습니다. 정보보호 군무원은 이게 군무원이라는 게 군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속은 군 소속이지만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병사 부분하고 간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병사 부분인데요. 병사에는 육군, 공군, 해군 전부 다 정보보호 기술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안에 해병도 있죠. 해병도 해군 소속인데 해병에도 정보보호 기술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육군도 아니라 공군도 아니고 해군도 아닌 해병을 가고 싶다. 나는 남자로서 해병대는 꼭 갔다 와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꼭 해병대 보직을 해병 관련된 보직이 아니라 정보보호 관련된 해병 보직도 있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제가 1주차에 제 소개를 하면서 저는 정보보호기술병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소프트웨어 관리병 이것도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보보호기술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정보보호기술병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정보보호기술병으로 가면 군생활이 편하겠다 혹은 훈련 같은 거는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보보호기술병으로 군 입대를 하셔도 모든 훈련 다 받고 육군으로 가신다면 그 뭐죠?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병사들이 제일 기피하는 훈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단어가. 하여튼 엄청 힘든 훈련 있죠. 그 막 어디 가서 막 PT 체조하고 화생방 훈련하고 하고 하는 거 뭐라고 하죠? 제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것도 다 해요. 전부 다 하고 모든 훈련 전부 다 합니다. 근데 단지 정보보호 기술병으로 가시게 되면 자기의 본업이 정보보호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병사 쪽은 육군, 공군, 해군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육군 사이트 모집 사이트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전문 특기병이라고 해서 정보보호병이 16년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이렇게 사람을 뽑고 있어요. 근데 이번 달 TO는 전부 끝났겠죠, 지원이. 그래서 다음번 기수를 지원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수가 있죠. 뭐 16년 5월에는 어떻게 보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그 육군이면 육군, 공군이면 공군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개별 모집병 혹은 전문 특기병이라고 해서 정보보호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정보보호병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하시는 질문일 텐데요. 일단 지원 조건을 잘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원 조건을 한번 긁어와 봤어요. 일단 정보보호병은 군사 번호가 175104예요. 그래서 정보보호병은 육군본부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컴퓨터 정보보호 관련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 수행합니다. 지원 자격을 보시게 되면 연령은 18세 이상에서 28세 이하 연령 맞으셔야 하고요. 기본 요건이 그 20살 때인가 21살 때 신체 검사 보라고 날라오죠. 그때 신체 등위가 1급에서 3급 사이여야 합니다. 즉 현역 입영 대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격 요건 이게 중요해요. 이게 기본 자격 요건인데 여기에 충족이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자격 기준이 아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자여야 합니다. 첫 번째가 전산 관련 학과 혹은 정보보호학과, 전자 관련 학과에서 전공 2년 이상 수료자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호학과 출신이고 학교를 2학년까지 전부 다 마치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어서 지원 요건 2개 다 맞았고요. 나는 전공이 2년 이상 안 되는데 1학년만 마치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 밑에 보시는 자격증 있죠? 이걸 취득한 사람들은 이거랑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갈 때랑 좀 바뀐 게 제가 갈 때는 이런 자격증 플러스 경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력 없이 그냥 이러한 자격증만 있어도 갈 수 있네요. 그리고 또 보면 이거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군 지원 안내, 모집 안내 서비스 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서류입니다. 서류는 그냥 뭐 최종 학력 증명서, 뭐 대학 증명서나 그리고 성적 증명서, 고교 생활 기록부 사본 한부, 자격증 사본 한부 이거는 뭐 자격증 있는 분만 내시면 되고 그리고 경력 증명서 또는 동아리 활동 증명서 이거 말고도 그 교수 추천서 그런 거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원 접수는 그 접수일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매일 그 병무청 홈페이지 가셔갖고
정보보호 기술병이 언제 티오가 뜨는지 확인하셔갖고 맞춰갖고 지원을 하시면 돼요. 정보보호 기술병 말고도 앞서 말했던 사이버 수사병이나 소프트웨어 관리병도 전형 일정이 다르니까 다 확인해 보시고 맞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정보보호기술병 출신이다 보니까 정보보호기술병에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보보호기술병은 처음에 지원을 하게 되면 1차에서 서류가 통과가 돼요. 1차 서류 통과가 되면 그때 3배수로 인원을 뽑거든요. 만약에 이번 TO에 정보보호기술병을 10명 뽑는다 하게 되면 그의 3배수인 30명을 1차에서 걸러대고요. 2차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 면접은 여기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에서 보게 되고요. 면접을 보러 가시게 되면 면접을 총 3번 봅니다. 갖고 가시게 되면 이렇게 개인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요. 그 번호 순서에 맞춰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앞에 면접 부스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스에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째 부스에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째 부스에 들어갔다 나오는 식으로 해서 면접을 총 3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부스에서는 그냥 간단한 얘기를 해요. 뭐 군대에 입대했을 때 뭐 잘할 수 있냐 아니면 저 때는 뭐 부모님하고 사이가 어떤지 가족 사이가 어떤지 아니면 군대에 입대했을 때 만약에 자기한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뭐 이렇게 군대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면접을 보게 되고요. 2차 면접에서는 기술 면접을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보보호 기술병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면접 질문 같은 것도 미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뭐가 나오겠다, 뭐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거 만들어서 미리 모범 답안 그런 걸 만들어 가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부스에서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 세 번째 부스에서 기술 면접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무슨 활동한 내역 그런 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번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선발 및 평가 배점을 보시게 되면 이게 또 바뀌었네요. 1차 서류 전형에서 2배수로 하네요. 저 때는 3배수였는데 2배수. 네. 그리고 2차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종 선발은 서류 전형 점수랑 면접 평가 점수를 합해서 고득점 순으로 위에서부터 잘라갖고 선발이 되고요. 이 서류 전형 점수도 중요한데 면접 평가 점수 이게 정말 커요. 갖고 면접을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보다 서류 전형 점수가 더 높은데 면접을 잘 못 봤어요. 근데 본인은 서류 전형 점수는 남들보다 조금 낮는데 면접을 정말 잘 봤다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뽑힙니다. 면접을 정말 잘 보셔야 해요. 그리고 평가 배점은 총 100점에서 서류 심사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전공학과 제일 큽니다. 30점 100점 들어가요. 만약에 자기가 정보보호학과 출신이라고 하면 이 30점을 그냥 먹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대학 성적. 이 성적은 3점대만 돼도 안정권이에요. 갖고 뭐 3점대 이하는 이 성적 점수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많이 나봤자 뭐 5, 6점? 네, 그렇게 많이 안 날 거고 고교 출석률 웬만하면 다 10점 받고 계시겠죠? 그리고 경력. 이 경력 부분은 자기가 본업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그런 것도 경력이 되고요.
그런 거 없이 동아리, 뭐 정보보호 관련된 동아리나 뭐 해킹 대회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경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20점 두 번째로 높습니다. 자격증 높고요. 그 2차 평가 때 뭐 직무 지식이나 표현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배점이 15점 낮아 보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표가 이런 거고 이게 2차 때 면접관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1차 서류 심사 때 냈던 모든 그 파일을 다 가지고 계세요. 갖고 그 파일을 토대로 보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면접 때 잘만 하시게 되면 이런 거랑 상관없이 면접 점수가 뻥튀기 될 수도 있습니다. 전공학과인데요. 전공학과는 30점이 뭐 이런 식으로 점수 배점이 나오네요. 1순위가 정보보호, 정보보안 뭐 관련 학과고요. 컴퓨터공학이 2순위예요. 그래서 1순위에 30점이 대학원 이상, 뭐 석사 이상 말하는 거겠죠. 4년제 졸업의 29점, 뭐 학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수료여갖고 27점을 먹고 들어갔겠죠. 이게 또 올해는 바뀌어가지고 저 때는 이렇게 뭐 2년 수료, 뭐 1년 수료,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고졸, 대학교 졸, 석사 이렇게만 나눴던 것 같은데 되게 세분화가 많이 됐네요. 고교 출석률 이건 뭐 다들 시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혹시 학교를 안 다니시고 바로 고졸로 해서 이거 뭐야 일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뭐 경력 100점이 많이 들어가겠죠? 아니면 자기가 석사학위 대학원생이다. 대학원생이신 분들도 점수가 크네요. 네. 그리고 또 많이 보는 게 이거예요. 해킹 방어대의 수상 경력. 건당 5점씩이에요. 그러면 음, 많이 보시면 10점까지라고 하네요. 네. 이거 하시게 되면 면접은 이거 경력이 있다고 하시면 면접은 거의 15점 나오실 거예요. 풀점수로. 저 때도 이 해킹방어대 수상 경력자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저랑 같이 동기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수상 경력 없습니다. 없어도 입대 정보보호병으로 입대하실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은 중요한 게 자격 등급이 가장 높은 자격증 한 개만 인정합니다. 즉 자격증은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이 배점이 가장 높은 거 하나만 인정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16점을 받고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그 최근 생긴 그 정보보호 기사나 뭐 이거 맞죠? 정보보호 기사. 네. 아마 산업기사는 포함 안 될 거고 기사나 시스가 뭐 정보보호 기사로 바뀌었죠. 이거나 시스비나 시사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20점 받네요. 근데 나는 이런 자격증이 한 개도 없다 하시는 분들도 7점을 받아요. 아예 안 주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없는데 7점은 받고 싶지 않다. 그런데 가장 빠르게 취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10점보다 이 12점짜리가 더 쉬워요. 이 리눅스 마스터나 네트워크 관리사 이거는 잠깐만 공부하셔도 금방 따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트워크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번에 2편인가 3편인가 그 자격증
얘기를 해드릴 때 같이 말을 해드릴 텐데 제 강의, 지금까지 했던 강의만 봐도 그냥 딸 수 있습니다. 엄청 쉬워요. 밑에 면접은 제가 말했던 게 그 부스 안에서 면접으로 되는데요. 뭐 지원 동기 같은 거 제가 처음에 뭐 입대하면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거 말씀드렸죠. 성장 환경 이게 뭐 가족 얘기 나오실 거예요. 직무 능력이 두 번째 부스에서 하는 그 기술 면접이고요. 그 세 번째 용모는 전부 다 봅니다. 그 표현력도 다 보고요. 가산점, 정보부 경시대의 입상 경력 이게 가장 큽니다, 진짜. 이 국가유공자 유무는 아마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거의 저 때는 한 분도 없었거든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병사는 여기까지인데 자 뒷부분에 병사로 가게 되면 무슨 업무를 하고 뭐 팁 그런 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두 번째로 간부 부분인데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중에 나는 병사는 싫다. 나는 간부로 가겠다. 그래서 군대에 오래 있거나 아니면 2년 이상을 간부로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부 장교나 정보부 부사관, 정보부 군무원이 있는데요. 이 분들도 다 육해공 전부 다 상주를 하고 계시고요. 정보부 장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바로 지원을 못 하실 거예요. 웬만하면 다 그 ROTC나 뭐 육사, 삼사관 그쪽 출신인 분들이 정보부 장교를 하시기 때문에 이쪽은 일반인 분들은 바로 하기는 힘드시고요. 바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부사관 쪽입니다. 남자분들은 병사 갔다 오고 나서 또 이 부사관이나 군무원을 하실 수 있고요. 병사 가기 전에 장교로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사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거 3개 전부 다 되고요. 그래서 부사관을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사관은 보시게 되면 부사관 특기에 정보 쪽에 보시게 되면 군사 보안 업무 수행이라고 해서 정보보호병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일정을 보시게 되면 모집을 언제 한다 뭐 해당 기수별로 있겠죠. 그 모집 계획을 확인을 하시고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원서는 어떻게 하라고 써있나요? 저는 간부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팁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지원 자기가 잘 했는지 접수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 수험표를 출력을 하겠죠. 네 번째로 필기시험을 보내요. 네, 필기시험을 보고 1차 합격 발표가 납니다. 신체 검사랑 면접을 같이 보게 되고요. 2차 전형 대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바로 입대를 하시게 되고 복무 수행을 하시겠죠. 이 간부 쪽은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정보보호병들이 이 간부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부사관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사관은 병사랑 다르게 출퇴근을 하죠. 돈도 나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쓸 수 있어요. 좋습니다. 부사관도. 그리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간부로 복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무원인데요. 군무원은 앞에 있던 병사분들이나 장교분이나 부사관분들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달라요. 말 그대로 군대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속은 군 소속이지만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이 군무원 분들도 정보보병 업무를 하실 때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군무원 쪽에는 좀 여자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지원 대상을 보시게 되면 관련 분야의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전공자 또는 유경력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 혹은 특별 채용, 계약직을 실시합니다. 나와 있고요. 지원 자격으로는 국가 채용은 학력 및 경력 제한이 없고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고 하네요. 네. 문의는 여기에다가 직접 관심 있는 분들은 해보시거나 육군, 공군, 해군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군무원 채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군무원을 좀 말씀드리자면 정말 공무원으로서 정말 최고의 보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업무를 할 때도 군무원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정말 꿀직업입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일을 하고요. 평소에는 이 군무원분들 밑에도 병사분들이 다 붙거든요. 그래서 일을 다 병사가 해요. 그리고 군무원은 확인만 해주는 그 정도? 네. 그리고 훈련이 있더라고 부대 내 훈련이 있으면 병사분들이나 간부분들은 다 그 훈련에 임해야 돼요. 하지만 군무원분들은 군인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훈련에 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기 업무 하면 되고요. 출퇴근도 되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 정말 칼같이 퇴근을 하세요. 저희 군무원 분이었던 분은. 네. 그리고 쉬는 날은 전부 다 보장이 되고요. 휴가도 있고 돈도 따박따박 잘 나옵니다. 네. 그때 계셨던 군무원분이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정말 최고의 꿀 직업이라고 추천을 하실 정도로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그렇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네. 벌써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뒤에 부분 PT를 준비를 못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정보보호병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그거랑 가서 뭘 하게 되나요?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정보보호병을 어떻게 가나요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되고 어떻게 해서 가면 된다 이런 게 있었고 정보보호병 업무 관련돼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보호병으로 가시게 되면 어, 우리 사회에 보면 서트라고 아시나요? 막 어, 관리부서? 이게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앞에 막 모니터 엄청 큰 게 있고 거기에 막 화면이 막 띄어 있고 그 화면 맞은편에 책상이 쭈르륵 있어갖고 사람들 막 앉아 있어갖고 그 막 화면 모니터링하고 막 만지작 하고 하는 그 그림이나 뭐 영상이나 드라마 뭐 유령 그런 데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업무를 똑같이 하게 돼요. 그리고 가서 하게 되는 주 업무가 바이러스 처리예요. 군 부대 내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 처리 업무를 하게 되는데 어,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그리고 그 바이러스 치료 그리고 사후 조치 이게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훈련 때마다 정보보호병이 특별하게 하는 훈련 중에 인포콘 훈련이라고 있어요. 인포콘이라고 정보작전 방어 태세? 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가상으로 뭐 인포콘 단계를 올려가지고 지금 외부로부터 즉 뭐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테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가상 조건을 걸면서 시나리오를 배분을 해줘요. 갖고 지금 어떠어떠한 시나리오가 지금 발령이 됐고 인포콘이 몇 단계로 발령이 됐으니 이 인포콘 각 단계에 맞춰서 업무 수행을 하라 뭐 이런 식의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들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군부대 내에 가짜 메일이라고 하나요? 네, 피싱 메일 뭐 그런 거 보내서 PC를 잠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뭐 모의로 당신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 해킹 메일 훈련도 있고요. 그리고 뭐 육군 본부나 위에 높은 뭐라고 하죠? 군대? 이거 뭐라고 하죠? 조직? 네, 뭐 육군 본부나 뭐 군사 그런 쪽에서 레드팀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 부대에 사이버 공격을 수행을 해요. 그럼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훈련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다루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IPS나 IDS 그런 그리고 방화벽 그리고 장비가 엄청 많은데 이거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 이런 정보보호 관련된 장비도 직접 만지게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한 관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취약성 진단이라고 해서 자기가 소속된 부대 내에 취약점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취약점 점검을 해서 진단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다. 그런 보고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음, 아, 육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해킹 방어, 어, 해킹 방어대 그걸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거를 갔다 왔었는데, 어, 외부에 있는 뭐 데프콘이나 코드게이트 거기서 하는 해킹 방어 그 뭐야 대회랑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육군 본부로 가가지고 1박 2일 동안 이렇게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입상을 하시게 되면 그것도 아마 육군본부 이름으로 해서 수상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휴가도 받게 되고요. 제 선임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제 선임분이 이 해킹방어 그 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더니 군단장 표창을 받아갖고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나갔었거든요. 이렇게 휴가도 나오고 뭐 좋습니다. 뭐 표창도 받고 그래갖고 기회도 엄청 많고 그리고 교육 같은 것도 시켜줘요. 정보보호 관련된 교육 이런 것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정보보호병은 군단급 이상의 배치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군대 이렇게 조직도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연대가 있어요. 이 여러 연대들이 사단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단들은 또 군단이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단 위에는 또 이 군단은 군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군사 위에는 육군본부 혹은 뭐 해군본부 그런 게 있고 그 위에 뭐 합참이 있겠죠? 국방부가 네. 그렇게 있게 되는데 그래서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육군본부 안에 1군사, 뭐 2군사, 3군사 쭈루루 군사가 있고요. 그 군사 밑에 1군단, 2군단, 3군단 뭐 여기서 군단이 있고 군단 밑에 사단이 있고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연대, 대대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게 되는데 정보보호기술병은 무조건 군단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배치되는 곳이 군단, 군사, 육군본부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육군본부, 군사, 군단 말고도 뭐 군대 내에 뭐 학교 같은 게 있어요. 뭐 음, 그 뭐라고 하죠? 뭐 교육사령부, 막 무슨 사령부, 무슨 사령부 그런 곳에도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기무사에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병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어,
간부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병사로 가시고 싶은 분들, 군무원으로 가시고 싶은 분들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가서 지원 자격하고 일정을 보셔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 급하게 준비하느라 좀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보호구역 관련된 자세한 질문 같은 거, 제가 웬만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게 더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메일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들게 된 게 메일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정보보호병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서 뭘 하게 되나요? 이런 게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이해를 하고 이런 정보를 좀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번외 1편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는 계속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바로바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번외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